태국 여행을 시간 스케줄별로 정리. 비디오스 2. 1월 4일 한국 시간 16시 인천공항 도착. 주차타워에 주차 실패. 주차타워 바로 앞 노면에 주차. 일부 블로그를 보면 주차타워에 주차 후 바로 공항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님. 순환버스 이용해야 함. 17시 물결표 18시 출국 수속. 미리 인터넷으로 환전한 돈을 공항 3층 은행에서 찾고 3층 서점에서 미리 구매한 유심칩을 받고 여행사 찾아가 설명 듣고 키오스크에서 좌석 확정, 젖혀지는 좌석 확인 후 수화물 붙임. 18시 30분 면세점에서 쇼핑과 식사. 비행기가 21시 35분이었으나 1시간가량 지연 출발되어 22시 30분 출발. 비행기에서 가는 동안 엄청 지루함. 목베개 필수. 유튜브 드라마, 영화 저장 필수. 책 선택. 1월 5일 현지 시간 3시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 도착. 4시에 1시간 넘게 줄 서서 입국 심사.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뛰어가는 걸 추천. 4시 30분 입국 심사 후 공항에서 일행과 차량으로 호텔로 이동. 운전석이 우리나라와 반대. 차들이 주행 중 경적을 거의 누르지 않고 차선 변경 깜빡이를 켜는 건 별로 못 봄. 5시 에스람 호텔 도착. 가이드 미팅 후 가이드 팁 인당 $50씩 주고 빠르게 입실. 7시 모닝콜. 눈을 감았을 뿐인데 2시간이. 빠르게 씻고 짐 정리 대충 하고 조식. 8시 조식 후 방에서 짐 들고 나와서 타 여행사와 조인 24명 큰 버스로 같이 다님. 8시 30분 물결표 11시 보트 탑승. 와다룬 사원 배에서 봄. 와다룬 사원은 공사 중이라서 3월 이후에나 들어갈 수 있다고 함. 보트에서 빵 사서 매기 먹이로 주면 매기가 수면 위로. 다음 와포사원 입장. 관광. 거대 와불과 평소 보지 못한 건물들 많음. 12시 점심 식사로 커리, 모닝글로리, 생채, 똠양꿍, 볶음밥. 비싼 식사라고 설명하는데 정작 볶음밥과 모닝글로리만 입에 맞음. 12.30분 보석상점 입장. 원래는 3일차에 4개의 쇼핑센터 방문 일정이지만 가이드가 일정과 시간을 조율해서 먼저 보석상점 방문. 매니저 설명 오짐. 안 살 수 없음. 안 산다고 다짐하고 갔지만 뭐. 16시 파타야로 이동 중 버스에서 200불짜리 옵션 관광과 업그레이드 관광 설명함. 분명히 옵션 상품인데 강제적인 느낌. 이때부터 패키지 상품 별로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함. 하지만 또 다른 것들로 인해 재미있다고 느낌. 18시 파타야 도착 후 마사지 2시간 받음. 마사지 별로 안 시원함. 마사지사가 힘이 없음. 18시 30분 물결표 19시 40분 1시간 안에 삼겹살과 소주, 맥주 등. 소주, 맥주는 돈 따로 내고 먹음. 패키지 사람들하고 이때부터 친해지기 시작함. 20물결표 21시 알카자슈어. 여자가 되고 싶은 남자들의 슈어.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피곤해서 인지 중간 이후 졸림. 21물결표 22시 바로 역야시장. 걸어서 이동하고 자유시간 40분. 22시 30분 숙소 도착. 가이드가 준비한 1인당 망고 한 팩씩 들고 방 입장. 22시 30분 물결표 내일 산호섬 가서 옵션 관광 그리고 스파 한다고 하는데 초딩이 몸이 안 좋아서 오전 일정 미합류하기로 함. 23시 씻고 나와 옆 편의점 쇼핑. 태국은 XX11이 독점적인 듯. 망고, 딸기 말린 거, 과자, 요구르트, 라면, 맥주, 젤리, 현지 식품 다 사와서 먹었는데 말린 망고와 말린 딸기가 최고. 이걸 선물로 사가려 함. 1시 다 먹고 정리하고 취침. 1월 6일 8시 기상함. 다른 사람들은 산호섬 여행 중이지만 우린 호텔에. 추후에들은 얘기지만 산호섬에서 옵션 관광으로 스피드보트가 정말 재미있었다고 함. 약간 후회. 9시 아침 식사. 호텔에 다른 패키지 사람들도 별로 없고 특히 시끄러운 나라 사람들이 아침에 안 보이니 평화로움. 10시 호텔 수영장에 들어가려고 래시가드와 수영복 입고 가는데 직원이 복장 제지함. 매니저와 대화 후 해결. 12시 방으로 들어와서 휴식 취하고 근처로 점심 먹으러 나가는데 밖은 34도. 낮에 문을 연 식당이 없음. 근처에서 치킨과 치킨랩을 사들고 와서 맥주와 함께 취식. 나중에 한국에 온 날 바로 치킨을 시켜서 먹었는데 한국 치킨이 짱. 태국에서 의가 늘어났는지 호식 X 2마리 치킨 시켜서 3명이 맥주, 음료와 함께 다 먹음. 12시 산호섬 갔다가 스파 마사지 안 간 인원들 호텔로 들어옴. 가이드 연락 와서 14시에 로비로 나오라는 연락. 14시 물결표 15시 플로팅 마켓 출발. 더워서 망고 주스 먹고 두리안 아이스크림 먹음. 특이한 거 익힌 바나나, 악어고기, 기타 음식 등 안 먹음. 16시 황금절벽 도착. 사진 찍고 돌아다니다가 오는 일정. 황금절벽 가는 도중 가이드의 태국인들의 삶과 국왕 얘기 등이 더 흥미로움. 거지가 없다는 등. 17시 조금 넘어 식당 도착. 저녁 식사는 미라지 호텔 뷔페. 맛은 그다지 한국인들 코스인 듯. 그나마 새우가 먹을만 하다고 다른 사람들이 얘기함. 난 과일 빼고는 뭐. 19시 밥 다 먹고 호텔로. 오자마자 편의점에서 건 망고, 건 딸기 선물용으로 구매. 망고 3팩 구매. 숙소로 와서 맥주와 망고, 과자로 한 잔. 맘 맞는 사람들은 편의점 근처로 한 잔 하러 가는 거 목격. 1월 7일 기상 후 조식. 8시 악어농장 도착. 악어 공연은 그닥 재미는 없었지만 다른 동물들이 많아 볼거리가 넘쳐남. 호랑이, 곰, 공작, 악어, 기린, 코끼리 등. 10시 도착 후 라텍스 제품 설명. 많이들 산다. 나는 3인 패키지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구매. 11시 30분 파인애플 농장 도착. 잠깐 가이드 설명 듣고 망고 비빔밥 먹는데 그냥 비빔밥. 별도로 준비된 망고, 파인애플, 융과 패션 후르츠를 먹음.
13시 잡화점 도착, 망고 등 과일 말린 거, 바르는 파스, 각질 제거제, 침향 등을 파는데 말린 과일 많이 구매. 15시 흑생강 공장 도착해서 흑생강과 계피 등 설명 듣고는 아무도 안 사는 진풍경. 가이드와 친하다는 흑생강 사장과 가이드의 민망한 눈빛 교환만. 16.30 또 짜오프라야강에 도착해서 유람선 기다림. 17시 유람선 올라타고는 밥 먹기 시작과 함께 유람선 앞쪽에서는 태국 아마추어 가수의 노래가 한창. 음식이 진짜 별로. 맥주도 싱겁다. 근데 방콕의 풍경은 정말 좋다. 서울이 더 좋긴 하지만. 18시 30분 배에서 내려와 비행기 일정 전달받은 점이사 명 중에 비행기 일정이 둘로 나뉘어져서 비행기 일정에 맞춰 차량 탑승. 22.30 공항 도착. 비행기가 1시간 지연되었다고 적혀 있었지만 40분 지연된 3시 정각에 출발. 비행기는 마지막 날 12시 비행기가 좋은 것 같음. 야시장에서도 잘 놀고 공항 쇼핑도 어느 정도 가능. 1월 8일 10.10분 한국 시간 A 인천공항 도착. 약 5시간만. 11시 수화물 찾고 집으로 출발. 장기 주차료 36,000원이지만 하이브리드 차량이라서 18,000원. 정보 전달. 정보 1. 태국은 한국보다 2시간 느림. 한국에서 태국으로 갈 때는 2시간 이득. 반대는 2시간 손해보는 느낌. 정보 2. 태국은 수돗물이 깨끗하지 못해서 여행 갈 때 다이소에서 샤워 필터 사가는 걸 강력 추천. 필터 사가서 하루 만에 변한 걸 볼 수 있음. 정보 3. 양치할 때 그냥 생수로 하는 걸 추천. 수돗물이 더럽기도 하지만 호텔에서 물을 매일 2에서 3개 제공해주고 또 여행사에서 하루에 1에서 2개씩 제공해줌. 정보 4. 호텔 냉장고가 거의 시원함을 주지 못함. 냉장고에 무엇이든 보관할 생각 말자. 정보 5. 휴대전화. 로밍은 내 번호 그대로 3일 24,000원 물결표 3만원. 2에서 3GB 통신사별. 유심은 70번 호 사용. 내 번호 사용 못함. 3일 15기가 유심칩이 8,000원 정도. 난 이걸로. 유심을 갈아 끼고 휴대폰 뒷면 케이스 열고 유심칩을 테이프로 고정하는 걸 추천. 유심칩 구매는 말톡 어플 깔고 구매. 정보 6. 환전은 본인 주거래 은행 또는 하나은행, 옛날 외환은행에서 환전을 하고 공항에서 찾는 방법 추천. 가이드 팁 50달러, 인을 포함해서 250달러 가져갔다가 50달러 남겨옴. 태국 바트로는 우리 돈 약 20만원 정도 환전에 가서 탈탈 털어 다 쓰고 옴. 모자라는 돈은 현지 곳곳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 정보 7. 인천공항 주차 패키지는 보통 3박 5일이니 장기 주차장 이용이 유리함. 장기 주차장은 동측, 서측 주차타워에 하는 걸 추천. 아니면 주차타워 근처에 해도 별 무리 없음. 정보 8. 집에서 공항까지 택시비 왕복 12만원. 자차는 통행료, 기름값, 주차료 모두 해서 4만원. 그래서 차를 가져감. 하이브리드 차량 할인. 정보 9. 비행기 좌석은 반드시 뒤로 젖혀지는 좌석을 선택해야 함. 안 그러면 정말 불편함. 내 생각 1. 패키지 상품. 패키지 상품은 어르신들만 간다는 생각이 있는데 이번 나의 패키지 여행에는 젊은 사람들이 70%였다. 패키지 상품에는 쇼핑이 4곳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목적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내가 보석을 사고 싶다던가 라텍스 또는 약을 사고 싶다는 부수적인 목적이 있다면 이보다 좋은 기회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더 좋았던 것은 매번 자유여행만 했던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사람들을 사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 같다. 자유여행은 호텔, 수영장, 바다, 음식점 이 정도로 움직이지만 패키지는 아무 생각 안 하고 데려다 주는데 경험하고 돌아다니고 밥 먹고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친해지고 하는 이점이 있는 듯하다.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다면 패키지 여행을 가는 것도 추천한다. 가이드의 부수적인 설명을 들으면 풍경도 다르게 보인다. 내 생각 2. 옵션 관광 상품 추가와 업그레이드. 이 부분은 가이드의 수입과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언급하기에 조금 부담스럽지만 패키지 상품에 쇼핑을 포함하는 부분과 쇼핑에서 나온 수익이 회사와 가이드에게 얼마 정도의 수익을 챙겨준다는 정보는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수익으로 한국인 가이드와 현지 여행사, 현지인 가이드에게는 부족한 수익인 듯하여 좀 무리를 해서 옵션 관광을 반강제시하고 식사 비용, 관람 비용, 관광 비용 등의 굳이 업그레이드 비용을 받아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든다. 만약에 이런 비용을 받아야 한다면 처음부터 이런 것을 받아야 한다고 고지하고 계약을 하면 깔끔하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 패키지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조금 더 나쁜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 여기에 적지는 않으려 한다. 차라리 계약사항에 현지 가이드 팁 50불처럼 한국인 가이드비 100불을 명시를 하고 소비자들이 예측 가능하게 여행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가는 것이 여행객이나 가이드도 좋을 듯 싶다.